오늘 로즈앤 의원 원장님과 함께 또 새해를 맞이하며 단장된 로즈앤 의원을 찾아왔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새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잘 챙기기는 꼭 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뭐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식단 챙기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만큼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의 좀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주제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앤 의원과는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방송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씩씩하게 구호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이거는 근데 할 때마다 어색해요. 익숙해지지가 네. 않아요. 그냥 이게 저희 컨셉으로 가요, 선생님. 어색한 거. 모두가 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민망한 거. 이거 우리 그냥 컨셉으로 잡힌 것 같아요. 자, 햇빛 산책님, 함께 걷자님, 치키치키 초코님이 반가워요. 제주도인가요? 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찬느님, 등산이 좋아님, 투바카님, 수파리님도 와, 가운 입으신 선생님을 뵈니 더 멋지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뵈면 더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댁에서 뵐 때랑 다른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 나비날라님께서요. 요즘 좀 질 이완 때문에 고민입니다. 질 필러랑 질 타이트닝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두 개를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같이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질 타이트닝은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큰 거고요. 그다음 질 필러는 파트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조금 커요. 그래서 질 타이트닝을 하게 되면은 나의 골반 근육, 골반저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사실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골반 쪽 근육은. 그래서 케겔 운동이나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이렇게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근육이 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질을 좀 수축하는 전체적인 근육을 좀 두껍게 해주는 이런 레이저가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실금도 좀 증상이 완화되고 본인의 성간부 증상 좀 좋아지면서 본인 자체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질 필러 같은 경우는 내가 넣었을 때 물론 필러를 넣어서 저도 성감대가 좋아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스팟이라고 하는 여성의 성감대 아래쪽에 필러를 넣는 시술도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질 필러는 파트너의 만족을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이제 특히 뭐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다든지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면 이 성감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발기는 잘 되지만 사정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질 타이트닝을 아무리 100번을 하더라도 그 파트너는 만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질 필러로 이렇게 좀 더 많이 채워줘야지 파트너의 만족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죠. 네. 필러랑 타이트닝이 일단 만족을 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네. 같이 하면 더 좋겠네요. 네,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우선은 만약에 질이 이완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는 질 필러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러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질 이완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에서 필러를 넣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질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필러가 바꾸어서 보인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질 자체를 좀 탱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좀 더 부족하다 하면 필러를 좀 더 넣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투바카님께서는 저희가 피임약은 앞서 여러 차례 다뤄본 적이 있지만 그 사후 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이 궁금하신가 봐요. 사오피임약은 고농도의 호르몬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생리가 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생리랑 생리 사이에 생리가 아닌데 네. 이렇게 질출혈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사오피임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내가 원래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했고 내가 언제 생리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복용 전에도 한 번쯤 초음파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꼭 확인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생리를 오랫동안 원래 저는 한 3달에 4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사오피임약을 이제 처방받으러 오셨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초음파를 봤는데 임신 중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은 본인의 네. 임신 여부를 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임신 중에 사오피임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그 아기를 만약에 이제 더 가지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체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임신이 좀 원래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했다 하면은 피임약을 먹기 전에 초음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먹은 후에 굉장히 굉장히 불규칙해질 수가 있어요. 그 먹은 후에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2개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오피임약을 먹고 호르몬 교란이 많이 일어나서 생리가 원래는 규칙적이었는데 불규칙해졌다. 그럼 생리 예정일 한 2주에서 3주가 지났는데도 생리가 계속 안 나오면 반드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야 됩니다. 사오피임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임신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오피임약을 먹었다고 다 임신이 막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셀프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야 되고요. 또 음성이다. 2, 3주 지났는데 음성이다. 근데 생리는 계속 안 나온다. 그럴 경우는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초음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성 호르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례였네요. 네. 네. 자, 행복하자 다들님께서는 여성 검진은 몇 세 때부터 하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인 종양 학회에서 보통 이제 여성 자궁암 경부암 권고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여성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20세 이상부터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경험이 좀 빠른 친구들도 네. 있어요. 뭐 13살, 14살 이런 친구들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성생활이 좀 문란해서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뭐 클라미디아라든지 아니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어린 그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지만 본인이 이렇게 성생활을 계속 한다면은 주기적으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도 많이 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가 계속 검진을 1년마다 했는데 나는 계속 깨끗해. 네. 그리고 나는 뭐 성관계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계속 정상이면 70세 때 중단을 하셔도 돼요. 70세. 그런데 내가 중간에라도 계속 뭔가 뭐 아스쿠스나 로우실, 하이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면은 나이가 상관없이 70세가 넘더라도 계속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일생에 한 번도 경부암 검사를 안 해봤다. 그러면은 한 70이 넘으셨어도 한 번쯤 경부암 검사를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병원이라는 존재가 내가 당장 어디가 베이거나 아프거나 뭐 예를 들어 생리가 안 해서 너무 불안하거나 이럴 땐 찾아오게 됐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꼭 검진이 필수사항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저희 같은 1차 병원들이 담당하는 게 그런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불편하거나 정말 아파서 치료받는 건 치료의 영역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결정권자가 보통 의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암이에요. 네. 암이면 본인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똑같다, 치료하기 싫다 이래도 의사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런 치료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프로토콜이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고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입니다. 네네. 어느 나라를 가든 암세포가 몇 밀리면 이 수술을 해야 되고 암세포가 몇 밀리 이하면 뭐 화학 치료를 하자라는 네네. 이 프로토콜이 다 공통돼요. 공통되는데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1차 병원이 이제 많이 담당하고 있죠.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 뭐
불편한 것들, 불편한데 삶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호르몬이 좀 왔다 갔다 거린다든지, 네네.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갱년기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관리의 영역이라서 사실 갱년기 호르몬 약도 나는 좀 많이 불편해요. 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은 삶의 질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 의사가 먹으라고 해도 본인이 나는 싫다. 유방암 네. 공포 때문에 싫다라고 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라이프 퀄리티랑 관련된 문제지 결정권자가 나에게 좀 더 있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비만도 의사가 볼 때는 저 사람 좀 많이 뚱뚱해서 살을 좀 빼면 고혈압이나 당뇨도 훨씬 줄어들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난 내 몸이 좋고 나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의사가 살 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랑 그런 분야가 바로 관리의 영역인데, 이 건강검진도 관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의사가 무조건 해야 되지만, 이제 이 관리의 영역은 저희가 권고사항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꼭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자들끼리 모임에서 모이면은 뭔가 이렇게 내과나 외과는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검진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좀 나만이 느끼고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생리통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좀 둔감한 편인데 그래서 이 여성 검진을 잘 안 받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성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좀 여성 검진의 종류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성 검진은 사실 이렇게 나라마다도 되게 다르고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치료는 모든 프로토콜이 거의 모든 나라가 거의 네. 공통된 거에 비해서 이런 검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의료 상황, 그다음 의료 시스템, 또는 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검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WHO에서 권장하는 그 자궁경부암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경부암 검사를 했을 때 뭐 아스코스 이상이 나오면 바로 원추절제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좀 병원을 오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한번 문제가 있다 해도 다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권고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의료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쉽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검진의 주기를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검진 주기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잡아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한부인 종양학회 권고안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굉장히 문턱이 낮고 가격이 싸고 이런 걸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1년에 있습니다. 한 번이요? 네. 그래서 부인과 검진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나라에서 하는 무료 암검진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하는 무료 암검진은 제가 잠깐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세포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이게 자궁인데, 이 경부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도마를 해요. 그래서 도마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이런 암 검사가 무료 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무료 암 검사라서 이제 좋은데, 여기 밑에 있는 자궁 경부만 이렇게 자궁 경부에 대한 암만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요 안쪽에 있는 난소암 검사라든지 내 자궁에 이런 근종이나 용종 같은 혹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궁 경부암 검사를 조금 더 이제 예민하게 하는 검사가 이런 액상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있었던 검사는 그 채취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도마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섞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하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고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세포가 이렇게 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액체에 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바로 씻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좀 더 좋다. 액상이랑 그다음에 요거는 비용 차이도 거의 한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액상 검사를 좀 더 선호를 하고 그 대한부인 종양학회도 이걸 하든 상관은 없다.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첫 번째 보여주신 네. 거지만 좀 네. 추가적으로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네. 2, 3만 원 정도 낸 다음에 액상으로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네, 검사를 그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만약에 내가 이제 제 친구한테 네. 나 검진 받고 싶은데 뭐 해야 돼? 라고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주 이제 친구가 오랜만에 왔고 제 친구들은 보통 바쁘죠. 바쁜 이제 워킹맘들이죠. 그러면은 한번 왔을 때 시간 냈을 때 한꺼번에 좀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제가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랑 네. 그 이제 성병 검사도 같이 한번 해보기를 권유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 진료 진찰 때 올라가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질염 검사랑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검사와 를 대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 좀 더 의미를 두는 나라들도 많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부인종양학회도 예전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게 대체할 수 있다. 2021년도 이제 개정 권고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보면은 자궁에 있는 이런 질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PCR 검사라고 해서 아주 몇 개, 한두 개의 균을 몇만 배 증폭해서 이렇게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 네. 내가 이제 뭐 질환에 사는 균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대 촬영이라는 검사인데 네. 보통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양성이거나 아니면은 세포 검사에서 뭐 아스쿠스 이상이 나올 때 이 확대 촬영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대 촬영 검사 여러 번 그냥 진료대에 올라가기 싫다라고 하면은 할 때 그냥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세트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궁 경부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우리가 혹시나 놓칠 수 있는 저런 세포 검사로 놓칠 수 있는 그런 병변을 이제 거의 이렇게 좀 확률 정확도가 높게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이제 확대 촬영을 스크린 검사로 넣는 걸 권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없는데 병변이 없는데 병변이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또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나 그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럼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나는 원스톱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자, 기구들은 처음 보네요 하셨는데, 저도요. 이게 뭔가 그 확대 촬영 같은 경우는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조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마님께, 네. 바람불만님이 생리 전 증후군 없이 생리가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생리전 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생리전 증후군이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 없고 생리통도 없고 하면서 이제 생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의 기준이죠. 진짜요? 네. 네, 하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조금 민망한데요. 질 성형을 하면 정말 성감이 좋아지나요? 출산하고 몇 년이 지나니 성관계가 정 같지 않아서 이쁜이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질 성형에 대한 거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저는 이제 자르고 꼬매는 그런 질 성형은 성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잘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 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많이 좁혀줌으로써 좋아질 네.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자르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경이 잘리고 다시 재생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감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수술은 네. 그래서 별로 성감이 만약에 정말 문제라면 수술은 그 권유를 잘 드리진 않고 저는 이제 레이저 쪽을 권유를 드립니다. 레이저는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질을 신경을 좀 더 재생시키고 점막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훨씬 적고 그 성감 향상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레이저를 좀 더 권유해 네. 주셨습니다. 자, 속편아님은요, 원장님, 저는 산부인과를 따로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주기적으로 간격으로 자궁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1년 간격으로 받으시는 네. 게 좋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6월 6일을 항상 기준으로 둡니다. 자기만의 특별한 날을 하나 기준으로 오, 좋네요. 잡아서 네. 헷갈리지 않게 매년 6월 6일, 그러니까 그 전날 쉬니까 보통 내시경도 같이 하거든요. 위내시경. 그러니까 전날 쉬는 6월 6일 전, 6월 5일이나 6월 4일 날 그렇게 이제 한 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특별한 시간, 날짜를 잡고 이날은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건강검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꿀팁이네요. A마음님이 화사한 분위기가 좋아요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은 로비의 한편이죠. 네. 요거는 이제 조지 오키프라고 하시는 여성 미술가님이 그리신 그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사막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할머니 그림 오랫동안 그린 그 분이신데 저희 그 로즈앤이 지향하는 바와 좀 맞는 것 같아서 걸어놨습니다. 꽃이에요. 꽃. 너무 예뻐요. 저도 오늘 벽지 색깔과 거의 약간 보호색 마냥 로즈앤 의상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컬러가 이제 네. 로즈앤의 그 약간의 어떤 시그니처 컬러거든요. 너무 예뻐요. 네. 자, 개구쟁이 제리맘님께서 부정출혈인지 배란열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 부정출혈 안에 배란혈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부정출혈이 조금 더 넓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사과라는 것의 의미 안에, 뭐 귤이라는 것의 의미 안에 레드향도 들어가고 한라봉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듯이 전체적인 부정출혈이라는 거 안에 배란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그냥 질출혈, 하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이제 그 배란혈은 보통은 생리를 시작하고 한 2주째 되는 날 보통 그 배란혈이 나오거든요. 배란이 되면서 나오는 혈이고 그 혈의 양상이 팬티라이너를 약간 묻힐 정도. 저는 팬티라이너를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적실 정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부정출혈이다라고 하면은 배란일이 아닌데 내가 보통 배란일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출혈이 있고 또 출혈량이 좀 굉장히 많다. 팬티라이너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생리대를 이렇게 흠뻑 적실 정도 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질출혈인 거고요. 또 부정출혈이라는 건 보통 이제 생리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생리가 원래는 5일 만에 끝이 나는데 찔끔찔끔 팬티라이너 적실 정도로 찔끔찔끔 계속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배란혈이 아니고 부정출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또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딱 배란혈보다는 뭐 자궁 안에 용종이 있다든지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또는 호르몬에 뭐 갑상선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좀 높다든지 해도 모든 게 부정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하나가 이제 배란출혈인데 그래서 이게 부정출혈인지 부정출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배란혈 부정출혈이 있다 하면은 얘가
급한 건지, 얘가 정말 난소에 혹이 있고 막 자궁암이 있고 아니면은 큰 성병 같은 게 막 있어서 염증이 심해서 생긴 부정출혈, 네.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출혈인지 아니면은 좀 지켜봐도 되는 앤지, 네. 뭐 이렇게 호르몬이 좀 이상해서 좀 쉬면 되는 부정출혈, 아니면은 뭐 배란출혈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꼭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출혈이 있으면.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초음파 검사와 염증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첫누님은 선생님 웨딩 검진도 요즘 많이 하던데요. 웨딩 검진은 어떤 검사를 하나요? 웨딩 검진은 이제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골드미스들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미 초산의 나이가 30대가 훨씬 20대보다 많고 그렇기는 한데 35세 이상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웨딩 검진을 할 때 난소 나이 검사 같은 걸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웨딩 검진, 아주 기본적인 웨딩 검진은 우선 내가 초음파를 한번 보고요. 네. 자궁이랑 난소가 괜찮은지 한번 보고, 그다음 아기를 가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뭐 풍진항체 검사나 에이즈 매독 검사, 네. 간 수치 검사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고 내가 생리도 원래 굉장히 많이 불규칙하고 특히 요즘은 생리량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나이도 30대 후반이다 하면은 네네. 난소 나이 검사 같은 것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산정 검사 이런 식으로 해주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검사만 병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치키치키 초코님이 인유두종 검사 주기를 알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깨끗하다. 네. 그럼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성경험이 없고 성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근데 계속 깨끗했다. 그러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깨끗했고 나는 성경험이 계속 없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있었다. 네. 근데 암 검사도 좀 안 좋다. 그럼 처음에 3개월씩 좀 보다가 이게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면 6개월, 1년에 2번. 그러다 괜찮으면 1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네. 체크를 좀 합니다. 네. 자, 이유진님은요, 선생님, 저는 성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문지르는 자위를 하고 난 뒤에 피가 나왔는데요. 생리 피 양은 생리대 중짜리 사이즈의 3장 정도를 쓰는 정도고요. 자위 여부를 말해야 되나요? 수치스러워서 이 부분을 말하기가 창피는 한데 병원 가서 부정출혈이다라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자위 여부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달라지거든요. 치료가 달라지고 포커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그런 얘기고요. 또 요즘은 이제 여성과 여성이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사람이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성병 검사를 해야 되는지 했을 때 보통 남성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런 질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성병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나 이런 걸 좀 합니다. 하고 필요하면 뭐 자궁 안쪽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냥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그러면은 삽입이 없었다는 뜻이 그럼 이제 저희가 물어보죠. 삽입이 없었다. 그냥 바깥쪽만 손가락으로 거의 자위처럼 똑같이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정부염이나 뭐 이런 바깥쪽 문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성병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병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팁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자위를 하고 나서 이게 피가 났으면 아무래도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서 바깥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안 하시면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등산 좋아님께서는 폐경 초기 증상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있죠. 제가 폐경인지 보통 증상이
빠르면 42, 43세 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폐경 초기 증상이 올 나이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젊었을 때는 한 42, 43인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폐경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벌써 막 이런 너무 젊으신 나이에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제 나이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 폐경이라는 게 나는 아직도 내가 되게 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한테 조만간 당신 이제 폐경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늘 했던 나지만 나도 충격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더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슬퍼하고 이렇게 낙담하는 모습이.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제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폐경 초기 증상은.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좀 생기냐면 우선 불면증 같은 것들이 좀 옵니다. 저도 요즘 불면증이 좀 시작이 돼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커피 같은 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머리만 대면 잤다.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커피를 아무리 먹고 해도 제 선배가 놀라워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애가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냐면서 그랬는데 요즘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나 또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이제 깨는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새벽에 좀 깨고 그 다음에 할머니 되면 왜 새벽에 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새벽잠이 좀 없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들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고 확장되는 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갑자기 잘 때 식은땀이 확 난다든지 아니면 추위를 더 많이 탄다든지 더위를 더 많이 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좀 뻐근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의 증상이 시작이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감정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이렇게 기복이 생기고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권유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호르몬 검사를 요즘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언제부터 내가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폐경이 돼버리면은 근육량을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되기 전에 근육량을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폐경이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호르몬 약을 드시면서 근육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를 시켜야지 내가 60이나 70이 됐을 때도 기본적인 등산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버 봤는데 근육량 1kg, 노인에게 근육량 1kg은 1,300만 원어치의 가치래요. 예.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근육량을 그게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근력 운동 꼭 하라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폐렴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까지 가기도 되는데 그럼 한 2주 정도 침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는데 근육량이 있는 사람은 2주가 지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근육량이 없는 사람은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아이들이 직장 그만두고 아니면은 사업체를 잠깐 중단하고 나를 돌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300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근육 1kg을 찌우는 게 폐경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기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제 됐다 하면 더 이상 손실이 없게 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호르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물론 유방암의 가능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제 100세 시대, 120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단백질도 좀 많이 섭취하시면서 호르몬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계속 탕탕거리는 소리 선생님께서 웃음을 참으시면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네.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있으면 또 진료가 시작돼가지고 네.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네. A마음님께서 원장님, 제가 올해 초부터 갱년기가 시작됐는데요. 혹시 질건조증 증상도 이 갱년기 증상의 일부일까요? 걸을 때마다 따갑고 간지럽고 남편과 가끔 잠자리를 가질 때도 통증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또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질건조증 증상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파이토젠 퀸 플러스라는 그 영양제를 먹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또 증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갱년기 증상이 맞고요. 그 질건조증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양제들이 먹어서 도움이 되긴 해요. 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 영양제들은 이제 호르몬이 들어있는 양 자체도 굉장히 적기도 하거니와 그 에스트로겐의 용량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네. 어떤 날은 내가 용량을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용량을 적게 먹고 하면 그 갭 차이 때문에 또 질출혈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질출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질출혈로 병원을 내원하시면 필요 없는 검사들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호르몬 약이라고 하는 이 약은 보통 한 10년 이상의 임상을 거쳐가지고 한 기본적으로 1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네.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을 거쳐서 만든 약들이 이 호르몬 약이거든요. 호르몬 약, 당뇨약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냥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뭐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그 안정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왜 더 싸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환자들한테 약을 먹였을 때 가장 좋은 약이 뭘까? 효과가 좋고 가장 좋은 약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정해진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은 나라에서 그 보험을 처리를 해줍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약이 싼 거지. 네. 그 약이 뭐 더 안 좋고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싼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그 급여 약으로 등록이 되려면은 정말 최소 1조 이상의 그걸 개발하는 비용, 네. 그다음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최소 수십만 이상의 임상 실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게 당뇨나 피임약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웬만한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됐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약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약으로 드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질건조증은 약을 먹어도 한 30% 정도밖에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 국소적인 포컬한 제너럴한 이게 전신적인 문제, 예를 들어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거면은 그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데 이 질 쪽의 피부가 건조해서 성교통이 심하다라는 거는 약을 먹어도 30%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질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바르는 크림이라든지 질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받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치기치기 초코님께서 남자도 인유두종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네, 맞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좀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광고를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해피 산책님은 한 달 전에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리주기도 끝난 상태인데요. 4일 전에 성관계 후에 다음날 질에서 출혈이 났어요. 지금까지도 라이너에 젖을 정도로 질 출혈이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걸까요? 병원에 가긴 할 거지만 정말 불안하고요. 관계 후에 질 출혈이 나면 경부암 증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더 불안합니다. 경부암 검사 했는데 특이 소견 없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자궁경부 진물음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자궁경부염이라는 건데
이 자궁 경부는 자궁이 있으면 여기 경부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이걸 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입술이 확 다 벌어지면 여기서 이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거죠. 아기 머리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이 입술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여기가. 네네. 근데 약간 태어날 때부터 이 입술이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점막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돼 있기 때문에 염증도 좀 잘 생기고 기본적으로 약간 짓무름이 있으면 관계할 때 그 남자의 이 성기 끝허리가 닿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좀 있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뭐 크게 경부암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박한님은 원장님 피임 방법 중에 미레나 시술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가나요? 미레나 시술이 제일 유명해서 이걸로 하라는데 혹시 미레나 시술보다 더 오래가는 피임법도 있을까요? 미레나 시술이 제일 오래 가죠. 그럼 5년이고요, 미레나는. 그래서 미레나로 하는 게, 전 미레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 가는 피임법은 이제 보통 구리 루프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원래 원칙은 5년 주기로 갈아주는 게 좋거든요. 네네. 안에서 염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피임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간다 할 때는 구리 루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자, 천나님은 원장님 성생활을 할 때 질에서 두부 같은 이물질이 나와요. 특별한 냄새는 없고 평상시 팬티에 묻어나오진 않는데 불편한 점은 없지만 부인과 쪽으로 좀 다른 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질 분비물이라는 게 네. 질 안에 이렇게 있는데 질 안에 항상 질 분비물이 좀 있어요. 네.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질이 이렇게 꽉 닫혀 있을 때는 분비물이 안 나오다가 관계를 할 때 안에 있던 그 분비물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두부 같은 이물질이 보통 두부 같은 이물질 뭐 이런 거 쳐보면 캔디다 질염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우선 굉장히 간지럽고 그다음에 이 두부 같은 이물질이 가만히 있어도 팬티에 굉장히 많이 묻는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없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검진하신 지 좀 오래됐으면 한 번쯤 가셔서 염증 검사 정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피임, 갱년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행복하자 다들님이 원장님 혹시 피임 시술 중에 가성비가 좀 좋은 미레나. 미레나 그러니까 보통 5년. 피임약이 뭐 이제 한 7,000원 정도 한대요. 네네. 한 달에 보통 7,000원인데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0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12개월이면 12만 원이고 네. 5년이면 한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레나 시술은 그 60만 원보다 훨씬 비용이 좀 저렴하거든요. 같은 5년인데. 네. 그래서 가성비 시술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생리통이라든지 근종이 있거나 아니면 생리양이 많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생리양이 많거나 이러면 네. 저희가 미레나가 보험이 돼요. 네. 보험이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검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성 네. 검진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여성 질환에 대한 고민들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좀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 오늘도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네. 여성 검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클로징을 좀 마무리 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성 검진에 대한 네. 중요성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꼭 받아야 되냐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진은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사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진 꼭 받아서 소중한 내 몸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로즈앤의 홈페이지에 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웨딩 검진, 뭐 산장 검진, 다양한 검진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검진들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아기도 키우고 바빠야 하시는 분들은 또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네. 다양한 검진들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소중한 우리의 몸 또 건강하게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